있습니다. 재미, 흥미, 의미까지 취업 MSG를 아낌없이 첨가한 취실랭 가이드. MZ세대 취준생들을 위한 스트레스 프리 풀 소통 방송. 취업으로 향하는 잡잡잡잡 잡수어는 이스프레소에 지금 탑승하시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조합은 또 오랜만이잖아요. 그렇죠. 거의 뭐 분기마다 한 번씩. 네. 저번에 손잡고 노래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그렇죠. 그걸 기억하시네. 네. 저희가 지금 이게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자소서 특집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저희는 올해 했는데 그래요? 이렇게 두 분을 전 주로 여기 채팅 메모장으로만 그렇죠. 만드느라. 여기 채팅창에서 잘 모르겠지만 그쵸? 가끔 난동을 부리던. 맞아요. 네. 어저께 이건 쌤도 드디어 맛을 들이셨어요. 아 진짜요? 아차산에 오. 그 나무 위키 검색해서 넣어갖고 건쌤 잘 안 보시는데 이따 한 47분쯤에 올 겁니다. 어저께도 그쯤 끝나기 한 10분 예, 그렇죠. 정도 그렇죠, 전에 그렇죠. 오늘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나왔습니다. 건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늘 하는 거지만 우리 선물이 좀 빠진 만큼 네네. 오늘 이 네. 겨울방학 특집 자소서 4탄 마음가짐 한 번씩 한마디로 해주세요. 저는 뭐 네. 우리 차쌤 믿고 왔습니다. 네. 아까 안 그래도 그 얘기를 그죠? 하시더라고요. 아. 차쌤이 나오신다고. 든든합니다. 그럼 전 민지 씨 믿고. 저는 그럼 태성쌤을 믿고 좋네요. 오늘 방송 한번 해보도록 끈끈한. 네, 좋네요. 이렇게 끈끈하게. 돌려막긴가요? 네네. 메이비. 매일이 저희가 취업 알잘딱글센터에서 여러분들의 겨울방학 특집으로 자소서를 계속해서 다뤄드리고 있거든요. 그 첫 번째 때는 기억하세요 혹시? 첫 번째 때? 첫 번째 때 뭘 했죠? 지원 동기? 지원 동기. 이게 왜 기억을 못 하느냐면 지원 동기뿐만 아니라 그 자소서 항목에 대해서 전체를 한 회에 끝내려고 했었거든요, 원래. 맞아. 늘어졌구나 이게. 근데 지금 한 8주간으로 8주 잡고 있습니다. 거의 저희. 뭐 방학 네. 특강이죠. 예. 8주 반 수준. 네,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요. 컨텐츠 버릴 게 없죠 지금. 진짜. 저희가 한 문항을 1시간 동안 계속해서 매주 다루고 있고요. 예. 두 번째 때, 그러니까 첫 번째 때는 지원 동기를 다뤘고 두 번째 때는 도전. 도전 열정. 그거에 대해서 예. 다뤘고요. 세 번째는 창의와 혁신을 다뤘습니다. 예. 어려운 건데. 네. 그때 저희 스텔라님이 랩 하셨나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때 태성쌤께서 딱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네. 바로 또 우리 팀이 평소 만들어주셔가지고 모습 그대로 이렇게 송출이 되더라고요. 말씀을 정말 조리 있게 오늘 하셨어요. 그죠? 맞아요. 네, 그렇죠. 네. 다들 실제로 보신 분들이 감탄하고 가시거든요. 음. 우리 스텔라쌤의 랩. 예. 부담이 됩니다 이 자리. 오늘 어떻게 해야 똑똑히 그 역할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민지 씨도 새해 다짐 한번 말씀. 내년에 저는 차쌤과 태성쌤처럼 예. 한번 바빠져 보겠습니다. 굉장히 바쁘신 그러니까요. 걸로 저 진짜 제가 안 알고 있어요. 바빠요. 아까 얘기했지만 제가 아까 11시 몇 분에 이렇게 TV를 보니까 그때 나와요. 하고 계시더라고요. 굉장히 바쁘게. 예. 저녁에 바빠요. 그러니까. 저녁에. 근데 그 외에는 아주 여유롭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바쁜 또 활동들이 여러 있으신 걸로. 전혀 알고 그렇지 있어요. 않아서 내년에 한번 훨씬 더 바빠져 보도록 달려보겠습니다. 예. 열심히. 예. 그렇게 한번 도와드릴게요. 바쁘도록. 좋아요. 예. 불러주세요. 네, 물론. 언제든지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또 여러분들도 새로운 마음가짐, 또 계획도 세우실 것 같고, 맞아요. 그렇죠? 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새해 다짐, 계획 이런 것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우선 우리 빵그 친구는 밸런스 오. 게임의 레벨을 확 높여야 돼요. 돌려막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9월달, 8월달에 하던 요즘 거를 빵님. 12월에 재탕하고 있어요. 이게 뭐 재탕 무한도전 다시 금지. 보기도 아니고. 네. 우리 차쌤 기억력 엄청 그쵸, 좋으시거든요. 송진호 노무사님께 영상 편지 제가 따로 톡을 전하든지 하겠습니다. 저희가 만났어야 되는데 못 만나갖고 꼭 네. 찾아뵐게요. 이럴 우리 때. 타코장님 계획은 금연이라고 하시는데 다른 분들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남겨주시면 저희는 그 사이에 소소하게. 4탄을 이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좋습니다. 주변에 금연하시는 은님. 분들 속상하게 만들어서 다시 한번 흡연을 하도록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노 유발, 좋습니다. 흡연 유발. 네. 해외여행 두 번. 네, 가기. 해외여행 두 번 가기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는 그래도 이 소중한 시간을 예. 헛되게 보내면 안 되잖아요. 집중하세요. 네, 그렇죠. 바로 집중하겠습니다. 4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4탄 주제 뭔지 보고 오셨죠? 보고 왔습니다. 어떤 거예요? 소통과 협업. 소통과 자막이 어디서 나오고 있겠죠. 네, 네. 소통과 협업. 요즘에 이 MZ 세대들에 대한 평가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 하나가 또 소통과 협업 역량이 좀 낮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잘 하지 않나요, 말? 오피셜한 자리에선 잘할 것 같아요. 어,
그 외에 는 모르겠어요. 대화를 해보면 아찔할 때도 있거든요. 그죠. 네. 왜 아찔해요? 그냥 하고 싶은 말씀들을 더 하시는 데는 하시니까. 아주 특화가 돼 있지만 뭔가 의견을 조율하는 데에서는 표정 관리가 좀 어렵다든지 그냥 나만 이해하는 소통이나 협업들이 좀 많아서 그게 이런 취업용으로 적합할지가 조금 그런 거 걱정일 때가 있죠. 우리 탁구장님이 질문 주셨는데 태성쌤 소통 잘 되냐고 물으시거든요. 이거는 두 사람 얘기를 다 들어봐야 되는데 어. 제 기준으로 보면 엄청 네. 잘 돼요. 오, 오. 엄청 잘 돼요. 김군 얘기도 들어봐야겠네요. 예, 그죠. 예. 아들 얘기도 들어봐야 되겠죠. 궁금하다. 보통 글쎄- 어떻게 소통하세요, 근데? 뭐 SNS로. 지금은 이제 멀리 있으니까 SNS로 하는데 한동안은 제가 하루에 그 한국에서 같이 살던 부자지간보다 훨씬 소통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하루에 평균 1시간에서 2시간을 영상 통화를 했습니다. 와, 감금인가요? 시작됐다. 커뮤니케이션. 통화하고 나면 쓰러졌어요, 저래. 그럼 저도 내년부터 1시간 영상 통화해야 되는 거 그런 거 아니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감금시킬 때 잘 조용히 있어야 돼요. 요금제를 바꿔야겠네요. 와, 보통 어떤 얘기 하세요? 그냥 이런저런 일상 얘기, 얘기? 모든 얘기 다. 공부한 것들. 며칠 전에는 그 철학적인 사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어허.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도 아직은 그 아이보다는 조금 더 풍성하게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되게 큰 그림으로 종합적으로 짚어줬어요. 아, 좋네요. 애가 깨달음을 얻었나 봐요. 아하. 그리고 나서 이틀 후에 엄마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 얘기를 그대로 써먹어 보려고 엄마한테 하다가 첫 마디에 막혀서 금방 끊었어요. 엄마가. 어머니가 바로 간파를 하셨어요. 네, 간파하고 와이프께서. 네. 예상대로 답변을 안 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해줬던 그 논리가 먹혀들지가 않는 거야. 새로운 차원의 이야기로 예. 이어지는 거죠. 더 풍부한 얘기를 아하. 들으셨는데. 이게 아닌데 라고 하면서 딴 얘기를 돌리더라고.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맞아요, 빵그 친구. 저는 그래서 태성집 막내 아들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320개. 끝까지 다 보셨. 다 봤어요. 다 보셨어요? 모현민님 나오셨습니다. 저희 모현민님, 진성준 씨 부인 그 모현민님. 재벌집 막내 예. 아들 보셨어요? 그 드라마의 딸로 조연- 봤어요. 아 그래요? 그 배우님 닮은 배우분이 있어요. 아, 박지현 배우님. 거기 너무- 어디 무슨 역으로 나왔는데? 악역이에요. 예쁘다. 악역? 네, 미안했거든요. 닮았는데 악역이에요. 아주 못된, 아주 못된 아니 실제로는 역할인데. 또 착한 분이시니까. 아, 그쵸. 그렇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되게 소통 해본 얘기 해야 될 것 같은데. 소통이 안 되네요. 모현민님과 함께 맞아요. 채팅 남겨놓고 미안했거든요. 찾아봐야 되겠네. 실제로 보니까 더 닮았네요 오늘. 전 너무 좋아했는데. 가끔 우리 방송에 보면 얄미운 표정 짓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저는 그렇죠. 얄미운 표정 클로즈업 잘 될 때 쳐요. 얄미운 표정 줘요. 맞아요. 다 보셨죠? 전 짤로 봤는데 누군지 찾아봐야 되겠네요. 오늘 보시면 깜짝 놀라십니다. 댓글로 닮았어요? 민지 씨 이렇게 댓글. 지금 아, 띄워주고 계셔. 그래. 닮았네요. 그렇죠. 진짜. 닮았어요. 하니까 민망하다. 진짜. 아니 옆모습이 더 우리 닮았어요. 기술에 정면도 옆모습- 정면이지만 예. 그러니까 외국어도 잘하시고. 이게 아 진짜요? 이거 닮았어. 되게 닮았어. 어머 진짜. 어머 어머 너무 어머. 예쁘신데. 완전 닮았어. 얄미워 보이는 저 모습이 하나 이거 표정도 너무 닮았어. 똑같아. 와, 노 메이크업 아닌가요, 저? 무서운 영화야. 맞아요. 봤어요. 저 아 이거. 진짜 이거, 이거 너무 무서운 거 아니에요? 이거 닮았네. 다들 알고. 닮았네. 그러네요. 어머 세상에. 감사합니다. 그래도 네, 너무, 닮았어요, 닮았어요. 악역이어도 좋아요. 예쁜 분 닮았다고 해주시니까 좋네요. 아니 성격이 닮았다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아 성격이 아니, 닮은 그건 거예요? 아니에요? 외모만 네. 외모만 닮은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럼 우리 좀 이제 본격적으로 소통, 협업 소통 협업. 다뤄볼까요? 그래, 그거 하고 있었죠, 참. 네. 네, 우리 이렇게 소통 협업이 학생들이 쉽지가 네. 않아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 자기 소통과 얘기하는. 협업을 다루는 어떤 유형들, 어떤 예. 것들이 있어요? 소통 협업이요. 기업에서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네.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분명히 평가 항목에는 이 소통 협업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요즘에는 기업에서 이걸 제일 중요하게 여기더라고요. 오. 제가 자신하는데 거의 100% 있을 거예요. 아하. 예, 평가 항목에. 음. 그만큼 중요한데 학생들이 그것에 못 미친다라는 거죠. 그런데 학생들 얘기하는 거 보면 뭐 말 잘하는데 왜 그러지? 라고 하는데 이거는 기업용이라는 거죠.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그 소통의 모습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하는 소통과 학생들이 본인 일상생활에서 하는 소통이 다른 거가 무엇이 있느냐. 대표적인 것은 그건 것 같아요. 이해관계가 얽혀져 있느냐 아니냐. 예, 학생들한테 소통의 경험을 한번 얘기해봐라고 하면 대부분 친구들과 그쵸. 어디 갔을 때, 그쵸. 여행 갔을 때, 무엇을 했을 때 그쵸. 이런 얘기 하는데 우리 기업에 와서 여러분들 또래하고 일할 기회는 별로 없을 거거든요.
이 신입사원 교육 때만 잠깐 보지 나머지는 상사와 이해관계가 얽혀져 있는 고객과 협력사와 유관 부서와 이렇게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말이 친구들한테 얘기가 전달됐을 처럼 맞아 그거야 그거 이렇게 되는 경우는 없다. 야 그거 아닌데? 아니야 그거는 이렇게 좀 깎아 봅시다. 야 이거는 우리 업무 범위가 아니야.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지. 그 상황이 되면 이제 확 당황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 기업에서 많이 묻는 게 자소서도 그렇고 면접에서도 그렇고 소통, 협업, 뭔가 함께하는 과정에서 어려웠던 게 무엇이었는가 이런 것들을 많이 묻습니다. 맞아요. 그죠? 어려웠던 것, 뭔가 이해관계가 얽혀져 있고 의견이 다르고 충돌이 있었던 것, 뭐 협업을 하는데 방해가 됐던 것 이런 것들 위주로 물어봐요. 그러니까 항상 소통 너 잘해를 묻는 것이 아니라 그 함께하는 것 중에서 제일 어려웠던 거 한번 얘기해봐. 이런 식의 질문들이 많습니다. 선생님 확실히 말씀을 정확하게 짚어주신 게 네. 소통이란 단어만 듣는 순간 내가 준비한 킬링 그 벌스를 말해야지 하고 준비한 걸 꺼내기 마련인데 그거를 완전 다 격을 파하게끔 애초에 어려웠던 순간, 기억에 남는 순간, 뭐 다른 이에게 소개하고 싶었던 단체 활동 경험 이런 식으로 돌려서 애둘러 묻다 그쵸. 보면 이게 준비한 내 예상 질문이 아닌데 그쵸. 하면서 약간 말리게 되거나 안 해도 될 얘기나 지엽적인 에피소드를 먼저 꺼내서 좀 선택받지 못하는 일들이 그렇죠. 있죠. 네. 너무 요즘에 그 면접에서도 그렇고 예상되는 질문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준비를 해와. 그러다 보니 자소서든 면접에서든 방심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딴 얘기부터 시작해. 멀리서 돌아서 와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이런 경우 요즘에 많이 묻는데 이런 질문 많이 하는데 함께 일하기 싫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이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내가 이런 인간하고 함께 일하기 싫어. 그거 생각하고 얘기를 했다가 그다음에 그런 사람하고 함께 일해본 적이 있으세요? 이렇게 물으면 이제 딱 막히는 거지. 네. 그 다음은 생각을 못 하는 거야. 학생들이.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네. 예. 거기에서 좀 네. 더 레이스 받고 더 심화 질문 나오는 건 입사 후에 어떤 동료나 선배랑 같이 근무하고 싶나요? 라고 네. 먼저 부르면 이런 분과 근무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만약 배치받은 그 부서에 그렇지 못한 분들과 그렇지. 함께하는 건 어떻게 극복할 건가요? 라고 또 돌려 묻는 일이 벌어지는 예. 이 소통 협업하는 게 진짜 쉽지 않잖아요. 예. 그냥 단순히 말하는 게 아닌데 예. 그 와중에 우리 음향 기술 감독님이 네.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아하. 집에 있는 막둥이가 학교만 다니고 코로나 때 대학을 다녀서 조별 과제도 해본 적이 없다 보니 소재 선정하는 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 되게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그 우리 음향기술님 막둥이는 이제 3학년 2학기를 이제 하고 있겠네요. 아니면 휴학해서 3학년 1학기이거나. 그죠? 은기님? 그죠? 네. 근데 이번에 아무래도 진짜 코로나 때문에 대면 네. 수업보다는 없었어요. 온라인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친구들을 만날 기회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은데 어떻게 해요? 이런 분들 조언해 주실 만한 게 있나요? 그 소통은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잖아요. 그 채널이 다양해질 수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팀 과제를 할 때 예전에 만나서 같은 룸에서 같이 얘기를 했다면 이제는 줌 온라인 상으로 하거든요. 온라인 상으로 하다 보면 더 이상한 사람들 더 많아져요. 예, 틀어놓고 딴짓 하는 애들, 말 참여 안 하는 애들, 그렇죠. 예, 그런 애들. 그러니까 이 협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더 많아질 수도 있다. 경우가 더 많아질 수가 있다. 한번 막둥이에게 한번 물어보시면 될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막둥이가 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죠. 예, 다른 사람 중에서 다른 사람이라고 가정하고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얼만큼 속상했는지 그것 때문에 얼만큼 팀 프로젝트를 하기가 힘들었는지 그걸 어떻게 해결했는지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물어보시면 답이 나올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비대면이기 때문에 학교 학생들하고 교류는 적어졌어요. 네. 근데 반면에 우리 가족하고 아니면 우리 일가 친척이나 뭐 이런 사람들하고 교류는 더 많아졌을 수도 있습니다. 더 좋을 수도 있는 것은 또 하나는 뭐냐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학생들이 소통 협업의 사례를 얘기할 때 대부분은 이제 학교 친구들하고 했던 그 이야기를 그렇죠. 하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기업에 가서 또래하고 얘기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 또래하고는 정말 말이 잘 돼. 그런데 어르신들, 이해관계가 얽혀져 있고 나에게 갑이 될 수 있는 그 사람들하고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집안에 우리 음향기술 감독님 같은 그런 어르신들이 계시잖아요. 성품이 아주 다르시죠. 어르신들, 집안에서의 갑. 어지신 분. 예, 어진이. 아니라고 부정하지 마십시오. 어진이. 집안에서의 갑이에요. 너는 훌륭했다. 갑의 저런 갑질에 아이가 어떻게 대응했는가.
이것도 큰 사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 말씀이 매우 맞는 게 이 두 번째 문장에 보면 이 히키코모리 친구. 이게 사실 가족에게 히키코모리라는 발언은 쉽지 아니, 않거든요. 네. 그래도 뭔가 가족에 대해서 예. 얘기하면 좀 그렇지 않아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소재에 집중하다 보면은 소재에 집착을 하다 보면 괜찮은 내용도 그냥 버리게 되는 일들도 예. 있는 거니까요. 예. 지금으로선 이제 있는 소재 안에서 열린 마음으로 접근을 할 예. 수밖에 없죠. 그 우리가 소통 협업의 능력이 있는가라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거예요. 얘가 기본적으로 소통 협업의 능력이 있는가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비즈니스를 할 때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 이것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래보다는 어르신 아니면은 나하고 전혀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는 다른 그룹 집단 간의 소통 이런 것이 훨씬 더 크게 먹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많은 기회들 온라인이기 때문에 또 다른 상대하고 또 소통할 기회들도 있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찾아보면 분명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꼭 단체 활동이야 이제 셋고 이런 경험으로부터 생각하지 말고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서 어쨌든 어떤 특정한 결과를 내는 데까지 보탬이 네. 되었던 혹은 네. 내가 남에게 도움을 주었던 에피소드들로 좀 쪼개서 보면 좋겠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걸 꼭 무조건 특정 에피소드 하나로만 국한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예 그냥 한 학기 동안 예. 특정한 소속으로서 어떤 혹은 프로젝트 과, 이런 예, 식으로. 과 안에서 어떤 행사가 두 차례 있었을 때마다 이런 역할부터 뭐 저런 역할까지 뭐 이렇게 이어지는 에피소드도 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히키코모리 남자 히키코모리인지 여자 히키코모리인지도 모르겠고 이제 남자 막둥이면 이제 군대를 또 갔을 수도 있으니까요. 네. 남자 막둥이라면 군대 얘기를 또 하셔도 나쁘지 않다. 집에 와서 한번 네. 물어보세요. 그러니까요. 이게 학교 조별 과제도 분명히 있었을 네. 거고요. 아니면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학생회 맞습니다. 활동에 어떤 행사를 진행했을 수도 맞습니다. 있고요. 그런 것들을 쫙 나열해보라고 먼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분명히 문제를 일으키는 함께 무엇인가를 하는데 어려움을 주었던 그 사람들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렇죠. 에피소드는 분명히 있다. 예. 아마 지금 물어보시느라 그 이상의 채팅이 없는 것 같은데 예. 확인되면 그러니까요. 또 채팅이 올라오겠죠. 좋습니다. 네. 동아리 활동 추천합니다라고 또 탁구전 추천을 해주셨고. 친구는 왠지 아이디부터가 네. 애니메이션 쪽에 좀 조예가 동아리, 있을 것 애니메이션 같아요. 동아리. 네. 네. 일본 애니메이션 이런 거 좋아하시는 음. 느낌에 저희 때는 그런 동아리가 없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동아리? 만화 그리는 동아리나 예. 어떤 애니메이션 동아리 이런 예. 게 없었던 것 같아서 혹시 어떤 동아리 하셨나요? 저는 네. 저 동아리가 기억이 안 나네요. 숨기고 싶은 거겠지. 숨기고 대, 싶은 거야. 대학교 때는 야, 이게 방송국에 기억이 안 있었어요. 나. 방송국에. 방송국. 네. 그 얘기를 그렇게 어렵게 하나? 그건 아닐 것 고등학생 같은데. 때를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대표님 예전 동아리 동아리 어떤 거 있었어요? 밴드 예전 하지 않으셨나요? 아, 밴드는 그 직장인 밴드를 했었고요. 아. 학교 때는 좀 말하면 안 돼요. 저도 안 물어보기를 저 혼자 얘기할게요. 저는 뭐예요? 인도 영화 보기 동아리가 있었어요. 지금 인도 영화를 진짜요? 예, 예. 보고 그리고 가신 거예요? 자막을 달 때도 있었고요. 예. 아니 영화는 VOD나 DVD를 이제 해외 구매해서 오. 혹은 인도에 나가 있는 그 선배분들이 한국 돌아올 때 이제 받아서 같이 상영회 하고 막 이랬죠. 야, 재밌었어요. 제일 추천작. 어우 글쎄요. 세월간이? 세월간이는 우리 호이토이님이- 아유 봤죠. 그건 이제 인도 영화관 가서 봤어요. 우와. 다 춤을 춰요. 그치. 일어나서 진짜요? 춤을 추세요. 기분 좋다고 다들. 재밌겠다. 신기해. 예. 춤추다가 막 양초 떨어뜨려서 불나고 막 영화관 막 그렇거든요. 저는 죽진 않았는데 그런 일들이 있어요. 아직 저는 이제 깔호 나호라는 영화를 추천합니다. 깔호나. 약간 인도판 사랑과 영원 같은 영화. 우리나라에도 들어왔어요? 없어요. 아, 그냥 없는데. 지금 못 또 들어본 것 틀어주셨어요. 그렇죠. 아 예. 야, 바부발. 와. 저분들이 화가 난 게 아니라 원래 인상이 이제 좀 사이즈가 크신 거예요. 저기서도 춤춰요? 저런 영화 요새는 춤 안 춰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춤추냐 안 추냐는 러닝타임 보면 알 수 있어요. 아, 러닝타임이 왜요? 2시간 반이 넘어가면 이게 뮤지컬 영화예요. 아. 2시간 반 이전에는 그냥 좀 내가 봤던 건 항상 춤을 추던데. 그런 이제 마살라 무비를 주로 보신 겁니다. 이제 뮤지컬 같은. 중간에 쉬는 타임도 있어요. 그래요? 뭐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었어요. 쉬는 타임이 있다고. 예. 쉬는 타임 카레 먹으러 가자 하면 잠깐 나가서 카레를 먹고 다시 들어와요. 영화관에. 재밌네. 진짜요? 예. 그렇게 했는데 가격도 저렴했고 재밌었어요. 예. 영화도 재밌게 봤고 집에도 몇 편 DVD 있어요. 나중에 빌려드릴게요. 그래요? 아, 싫어요. 굉장히 무료할 때 보시면 좀 그래요? 돋으실 텐데. 무료할 틈이 없으시잖아요. 예. 이렇게 감금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천천히 좀 지금 다가가야 영화 될 볼 것 시간이 같아요. 있어요?
영화는 틈틈이 보내기 좋을 것 우리 같아요. 취업을 힘들어하는 그 학생들을 위해서 지금 영화 볼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요. 자료화면 내가 보여드리는 게 감금시키고 또 우리 학생들을 도와줘야 되겠단 말이에요. 카마수트라 맞아. 얘기하는데 저는 모르겠네요. 저게 뭔 단어인지는 모르겠어요.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생각하는 그거 맞을 거예요. 네, 아니 모르겠어요. 전혀 저희- 소통이 안 되네요. 저희 저희부터 소통을 좀 해야 될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거요? 타산지석 아니면 뭐라고 할까? 잘못되는 것을 보고 부안해동 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역시 소통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낙장 불입 예. 이런 거는 소통이 아니다. 예.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소통과 협업을 각 기업에서 어떻게 물어보는지 예. 여러분들 이걸 보시는 분들은 잘 알아듣고 쓸 수 있도록 아. 좀 기업별로 구분을 좀 해봤어요. 먼저 SK그룹부터 다뤄볼게요. SK 정말 자세하게 묻죠. 그렇죠. 예.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띄워주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띄워주시겠죠? 네. 네. 정말 길어요, 문항이. 읽어보시죠. 다 읽어볼까요? 예. 이게 대표적인 거라서 이거 네. 한번 읽어보면 그쵸. 예. 이게 방향이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가 늘 얘기했듯이 예. 혼자 하기 어려운 일에서 다양한 자원 활용, 타인의 협력을 최대한으로 이끌어내면서 팀워크를 발휘하여 공동의 목표 달성에 기여한 경험에 대해 서술해 주십시오 하고 괄호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관련된 사람들의 관계, 예를 들어서 친구나 직장 동료, 그리고 역할 또는 혼자 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이유, 그리고 목표 설정 과정, 그리고 자원 활용 계획 및 행동, 구성원의 참여도 및 의견 차이, 그에 그리고 대한 대응 및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구체적인 활동, 그리고 목표 달성 정도 및 본인의 기여도, 마지막으로 경험의 진실성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잘 드러나도록 기술하시오입니다. 네, 훌륭합니다. 되게 간단하게 띄워주셨네요. 네,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다루는 게 좋을까요? 이 문항이 거의 한 6년째 예.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너무 구체적으로 설명을 그대로. 잘해주셨잖아요. 변별력이 그만큼 있다는 거죠. 어, 예. 네. 예. 그 여러분들이 자소서 쓸 때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마스터 자소서를 한번 써보셔라 네. 라고 하는데 SK 거 가지고 쓰시면서 굉장히 좋거든요. 맞아요. 그 얘기 예. 많이 해주셨어요. 이게 요대로 쓰면 다른 데도 활용하기 굉장히 좋은 자소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추천해 주는 방법은 이것 따라서 그대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그냥 네. 글을 한번 만들어봐라. 음. 그러면 한 80%는 완성이 될 거예요. 아, 네. 그대로 해봐라. 제가 드리는 하나도 조언은 이겁니다. 빠짐없이. 예, 하나도 빠짐없이 한번 해봐라. 좋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공동의 목표는 없었는데 내지는 아, 의견 차이가 없었는데 예.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 반기를 드시는 경우들은 예, 당연히 그런 것들이 면접 질문 등으로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요. 그 부분을 어느 정도 감수하면서 예. 작성이 이어져야겠죠. 어. 예.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함께 해본 경험이 없다? 라고 하면 우리가 기업에서 뽑고 싶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냉정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기업의 일들이 예전하고 좀 달라졌거든요. 그게 뭐냐면 예전에는 나의 기능, 내 일만 성실히 수행하면 그것이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형태였었어요. 기업의 업무가. 근데 지금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했던 것은 전체 중에 일부예요. 내가 했던 그 기능, 또 다른 기능, 또 다른 기능, 또 다른 기능이 유기적으로 종합돼서 시너지가 만들어내지고 그 다음에 전체 회사의 성과를 내는 그래야만 되는 일들이 정말 많이 생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강조해서 함께 일하면서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확인하고 싶어 하지는 않았는데 지금은 아니야. 네가 아무리 일을 잘해도 함께 무엇인가를 해낼 수 없다면 너는 회사에 와서 회사가 원하는 그런 형태의 일을 해낼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함께 했던 것을 분명히 얘기해줘야 돼. 라고 요구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 본 적이 없다? 라고 하면 그거는 개인 사업회. 개인 사업도 사실은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아, 네. 요즘에 일은 모두 다 함께 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렇다고 일을 그냥 단순히 나눠서 하는 것이 협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각의 자기만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고 나서 그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시너지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경험이 없는데요? 라고 하면은 어떻게든 찾아내거나 또 하나는 지금부터 만들어내거나 그래야지만 취업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 근데 그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생각이 안 나면 어떻게든 찾으려고 해도 안 떠오르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SNS 같은 걸로 한번 뒤져보면 또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카톡에서 했던 그룹톡으로 묶였던 것이 또 무엇이 있었는가.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 논의되면서
야 이게 아닌데 하던 것이 있는가 찾아보기도 하고 나는 메일을 많이 쓰는 사람이야. 메일 한번 쭉 살펴보면 되고 또 하나는 나는 사진을 많이 찍어. 어딜 가든 사진을 많이 찍어. 라고 하면 사진을 한번 쭉 훑어보는 거야. 그럼 생각나지 않았던 많은 것들이 기억에 떠오를 거예요. 분명히 있어요. 제 학생들도 찾아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 선생님 저 그런 경험 없는데요 라고 하는 친구들 많은데 왜 없어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계속 물어봐요. 그렇죠. 그럼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선생님 이거는 기업에 가서 말할 정도의 것이 아닌 것 같아서 말을 안 했는데요 라고 해요. 그럼 아니야. 기업에서는 그거 많이 관심 있어 할 수 있어. 당신들이 맞추는 그 관심 있어 하는 그리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포인트하고 기업에서 평가하는 사람이 중점적으로 보는 포인트하고는 다를 수 있으니 나한테 다 얘기해봐 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면접 보고 와서 꼭 해주는 얘기가 이거 정말 버리는 카드라고 생각했는데 면접관들이 정말 관심 있어 합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분명히 있는데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없는 친구들도 있긴 해요. 그런 친구들은 지금부터 만들자 만들어라 라고 얘기를 어쩔 수 합니다. 말씀 주신 게 맞는 게 저희 직업이 기업을 논하고 전형을 논하는 직업인 줄 알았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누군가의 그 기억 재생술, 산파 이런 느낌이 되는 게 그렇게 막 나 배째 경험 없어 이런 분들이랑 얘기를 몇 마디 듣다 보면 어머 기억나요 이러면서 막 이야기하시는 경우 굉장히 고마워하고 뿌듯해하고 그 소재를 꼬집어 내준다는 게 진짜 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 소재를 그냥 한 소재 하나의 이야기로만 국한 지으니까 이 범주 내 외의 거는 아예 기억조차 잘 못하는 거죠. 편의점 알바 6개월 동안 고객님과의 소통, 동료와의 소통 이러다 보니까 나머지 6개월간의 그 기억들은 다 증발되고 없는 거죠. 그거 말고도 다양한 게 많을 텐데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만들어라 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조언 주기도 해요. 또 서비스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를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 중에서 진상 고객 오지 않니? 라고 물어보면 온대요. 그럼 어떻게? 점장이 다 맡아요. 그런 얘기예요. 네가 맡아봐라. 약간 난이도 중급의 직자네요. 한번 해봐라. 직접 한번 접해봐라. 주먹이 불끈 쥐어지더라도 참고 한번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지금서부터 도맡아서 하면 분명히 생긴다라는 얘기를 하죠. 학생들이 너무 또 거창하게 생각해서 그러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 정도 급은 돼야지 뭔가 면접에서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자소서에서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소소한 것이라도 우리가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고 이야기를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맞아요. 탁구장 친구가 추리력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명탐정 찬안으로 2017년부터 9년까지 쓰였습니다. 진짜요? 예, 저 PD님이 예전 방송할 때 갑자기 카톡에 보면은 푸사에 그걸로 돼 있죠? 직접 만드셨더라고요. 그게 그래? 그거였구나. 네, 그게 그거예요. 그래서 잊을만 하면 이 방송에서 한 2번 정도 했었어요. 굉장히 후회스러운 컨텐츠가 안 내려가더라고요. 그 지역 방송은 예전 걸 계속 이렇게 송출을 하더라고요. 알고리즘이 또. 그러니까요. 깜짝 놀래요. 그때 막 춤추던 것도 나오고 춤도 춰요. 네, 춤 엄청 췄어요. 춤을 엄청 추기까지 하셨어요? 현민 씨 안 보셨을 거예요. 춤을 많이 춘 기억이 있어요. 현민 씨. 네, 맞아요. 교수님 중에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을 길러야 된다는 과제를 과도하게 내주셨는데 그 다음 말이 있나 보죠.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기다려볼게요. 단디님. 그럼 그거 남겨주실 동안 저희가 이렇게 SK그룹은 이런 식으로 문항을 물어보는데 그럼 다음 기업도 살펴볼게요. 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비슷하네요. 다른 사람과 힘을 합쳐 노력했던 경험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또 그 경험을 통해 배운 점을 작성하세요. 꼬지 않고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것 같아요. 대부분 일단은. 그렇죠. 다 알아들을 거예요. 우리 방송 보는 친구들은 다 이런 유의 질문이 나온다면 소통 협업이구나 금방 알아들어야 돼요. 제가 면접 볼 때요 이런 친구들이 있어. 제가 면접 볼 때도 그렇고 제 학생으로 찾아오는 친구들 보면 학점이 유난히 높은 이공계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한테는 제가 꼭 물어요. 프로젝트 혼자 하지? 깜짝 놀래요. 왜요? 그 친구들은 대부분 맞아요. 대부분. 학점이 제가 봤던 제 학생 중에서 제일 높았던 친구는 4.49가 있더라고. 4.5 만점에. 네. 4.49. 교양 하나 학점 낮은 거, 적은 거, 그거 하나 A 받고 A제로 다 A 플러스를 받은 거야. 대단하네요. 그러면 그런 친구들은 다 그렇다고 보기에는 좀 그렇지만 제가 만났던 95%는 그랬어. 그 팀 프로젝트 하잖아요.
남들한테 야 이거 이렇게 하고 너 이거 하고 너 이거 하고 너 이거 하고 그래서 가져와봐 이거 조정하고 야 이렇게 해보자 싫어. 뭐하러 그렇게 해. 내 혼자 다 하면은 나 만점 받는데 A 플러스 다 받는데 귀찮거든. 굳이 나눠서 주기 위한 고민을 해야 되고 가져오면 마음에 안 들거든. 얘는 완벽한데 얘는 100만큼 맞출 수 있는데 한 30만큼 해오거든. 그럼 또 야 이게 아니라 이거 하고 또 주고 이게 오히려 귀찮은 거야. 그렇죠. 그게 팀플의 묘미인데 또. 예. 그러니까 에이, 알았다. 못하겠어? 그럼 내가 해줄게. 못하겠어. 알았어. 그래서 이 친구들 주위에는 무임승차자들만 쫙 모이는 거야. 프리라이더. 네, 쫙 모여가지고 얘한테 맡기고 얘네들은 놀러가고 만점 받아주고 얘도 그게 좋은 거야. 윈윈이에요. 학교 내에서는 그게 윈윈이야. 일종의 헌신. 그렇죠. 근데 본인은 헌신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게 더 편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딱 성향을 보면 그게 보여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물어보면 깜짝 놀라고 그래요. 이런 친구들이 아주 예전에는 환영받을 수도 있었어요. 일 잘하니까 똑똑하니까. 근데 지금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귀찮더라도 나눠주고 다시 조정하고 어렵다고 하면 도와주기도 하고 사연이 있는지를 알아봐주기도 하고 그걸 조정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지만 회사에 와서 말 안 듣는 협력사, 직원, 밑에 직원 그리고 유관부서, 상사 이 사람들하고 조정해가면서 적정 수준을 찾아가면서 일을 해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학점 높은 친구들, 이 방송 보는 친구들 중에서 분명히 이렇게 찔리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근데 또 궁금한 게 예. 그럼 학점이 이렇게 쌤도 딱 보면 아시잖아요. 예. 그러면 기업에서 인사팀은 더더욱 잘 알 텐데 예. 학점이 너무 높으면 이상하게 생각해요? 의심을 하는 게 있어요. 아, 소통. 의심을 있어요. 소통이요? 소통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분야에 신기하다. 의심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 기업에서 제일 두려워하는 것, 이탈하는 것. 열심히 가르쳐서 이제 인간 비슷하게 만들어 놓았더니만 이직하는 것. 이런 친구들. 회사에서 뼈를 묻겠다고 하더니만 1년 뒤에 보면 대학원 가서 뼈 묻고 다른 회사 가서 뼈 묻고 있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제일 싫거든요. 예. 그런데 얘네들이 대안이 많아. 대안이 왜요? 많아. 학점이 높으니까 그렇죠. 네. 마음만 먹으면 대학원 교수님도 오라고 해. 예. 그렇죠. 마음만 먹으면 다른 기회를 찾아가기도 해. 학교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에이 이러느니 차라리 전문직을 하겠어. 이 정도 내가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다른 분야에서도 공부를 열심히 하면 새로운 분야에서도 뭔가 성과를 낼 수 있겠어. 그래가지고 뭐 전문적으로 하는 그 대학원을 가던가 아니면은 어떤 어려운 시험을 보던가 이런 것으로 시도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심의 눈으로 쳐다보는 거죠. 소통도 잘 못할 것 같다라는 의심도 하고 금방 이탈할 것이다라는 의심도 하고 그래도 뽑아요? 확인을 하고 아, 예, 확인하는 과정들이 또 길게 있죠. 길게 있어요. 이 친구는 정말 나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확인 과정을 아주 신중하게 면밀하게 하죠. 그래요. 서지연님 그니까. 얘기도. 네, 오히려 지연님께서 다행히 학점이 낮아서 고민 안 해도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고민하십시오. 그건 또 아닌데. 예, 고민해야 돼요. 지연 씨, 그거는 또 아니에요. 학점은 고고익성 높으면 좋아요. 예. 적당히 높은 게 제일 좋네요. 아니 좀 더 높은 적당히 이상의 적당한 4점대 초반에. 이상의, 딱 4점대. 높은 상태에서 적절히 방어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게 제일 맞습니다. 좋겠죠. 그런 경우도 있어요. 4.4도 봤어요. 저는 스카이의 K대에 나오신 분이었는데 대외 활동을 한 11개 정도를 하셨던 거예요. 오. 그리고 다 퍼포먼스도 좋고 포트폴리오가 다 되게 리더십 있는 여학생분이셨거든요. 예. 23살이셨는데 예. 뭐 너무 이해가 되더라고요. 공부도 그렇게 했는데도 활동까지 인턴도 2번이나 했고 예. 그럼 뭐 더 이견이 없는 경우. 그런 학점이 높은데 예. 활동도 잘한. 대단하신데. 민지님이 학창 시절에 소통과 협업에 관한 경험이 없냐? 질문이 좀 특이하네요. 있냐도 아니고 없냐? 없을 걸 알고 없냐? 없냐? 방송국 때 이거 우리 없었냐? PD님이시죠?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없냐? 네. 그러게요. 저는 근데 뒤에서 방금 없네. 없네. 저 근데 없네, 되게 팀 활동을 진짜 많이 했어요. 잘 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저도 아까 그 밴드부 얘기 나와서 생각난 예. 게 저도 밴드부도 했고 오. 방송국도 했고 오. 또 저희 학과 친구들 좀 많았어요. 100명이었어요. 한 학년에. 아이고. 학부여서. 아이고. 그래서 소통 협업을 안 했으면 견디기 어려웠었던 예. 그런 환경에서 자라지 않았나. 예.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기억에 어려웠던 남는 사람. 건 발야구, 발야구. 시합? 알려고 시작. 주로 1학년 때 하죠. 맞아요. 네. 대학교 2학년 1학년 때부터 안 때 하거든요. 충격이 컸습니다. 예. 거기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제가 문제라기보다 운동을 저는 너무 좋아하고 좀 예. 잘하는 편이었어서
저를 이제 주장으로 만든 거죠, 친구들이. 주장. 근데 다들 이제 운동에 소질이 없는 친구들이었던 거예요. 다 등 떠밀려서 나온 친구들이었어서 좀 힘들었죠. 그래도 뭐가 우승을 힘들었냐? 했다. 아니야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 자, 이렇게 하면 안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된다는 거야. 네. 밴드부에서 뭐 했냐고 하네요. 보컬? 저 드럼이요. 드럼이요. 오. 드럼이었어요. 좀 때리겠는데. 때리도 이렇게. 그럼 저희 때려서 너 PD의 기타 실력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굉장히 짜증내고 나가셨던 기억이 나요. 저희 식사 자리 때 맞아요. 기억이 나요. 저분은 기억을 열받아. 못 하는데 그러니까요. 네. 아니 기억하세요 우리 피디님. 그래요? 기억을 해요 또 그걸? 대단하네요. 발야구 타율이 나왔습니다. 저는 근데 공을 차는 것도 차는 건데 받는 거를 받는 이 거? 거미손이었어요. 오. 거미손. 네, 다 잡아냈죠. 통키에 그럼 나오는 이 오동도 사연으로 주장 한번 딱 어떻게 하는지 해볼까요? 그렇죠. 좋죠. 어떤 지금- 어려움이 있었나? 그렇죠. 어떤 어려움이 있었느냐가 조금 더 부각이 돼야지만 점수를 줄 그렇죠. 수 있는데. 그래서 친구들이 실력이 이제 떨어지는 걸 스스로 자각해서 예. 막 나가려고 했었죠. 팀을. 팀을. 아. 이탈. 그쵸. 예. 이탈을 하려고 했죠. 그래서 어떻게 하지만 했습니까? 제가 한 명 한 명씩 밤마다 제가 기숙사를 살았거든요. 그래서 밤마다 소심한 친구들 따로 이제 모여가지고 네. 혼자서 이제 레슨을 해주고 이렇게 맞춤으로 좀 제가 알려줬었던 것 같아요. 거의 모듈이 치네요. 보니까. 이 정도면. 그래서 크로아티아를 진짜 만든- 저희가 우승을 했어요. 근데 네. 가르쳐 주는데도 잘 이거 습득을 못하는 친구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럴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저는 좀 그 성향에 맞췄던 것 같아요. 이거 방금 네. 이 억만장자 친구의 요 채팅 내용. 전 이걸로 소제목을 정할 겁니다. 이 발야구의 자소서는. 타율? 저 이거 소제목으로 쓸 겁니다. 진짜요? 만약에 지원하신다면 김민지의 발야구 교실로 소제목을 좀 아, 좋아요. 발야구 맞습니다. 교실. 이거 의외로 통합니다. 그렇죠. 진짜요? 요즘 트렌드예요, 이거. 요즘 네, 트렌드? 의외로. 뭔데요, 이게? 어떤 트렌드예요? 그게 아니라 뭐 협업을 발야구를 통해 뭐 깨달은 협업의 가치 이런 거 안 그런 거 좋아해요. 말고. 딱 제목부터 딱 김민지의 자극적으로. 발야구 교실. 네. 좋네요. 그러니까 발야구는 네. 혼자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소제목만 보더라도 우리는 무엇인가 함께 하는 무엇인가를 적극적으로 했던 친구구나. 민지는 발야구왕 이거 어때요? 이것보다 탁구찬 아까 친구 교실? 동아리를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분은 왕종훈도 아니고 4번 타자. 당황스러운데 저희 작가님과 PD님만 웃는 그 추억에 만하죠. 4번 타자 왕종훈. 그게 뭐예요? 제가 2살 이제 9살 때 나왔던 겁니다. 억만장자님 오늘 당첨이네요. 발야구 여왕 민지. 여러 가지 키워드를 주시는데 어휴. 이런 소재들도 예, 괜찮다. 소재 좋고요. 네. 저는 거기서 조금 더 부각시켰으면 좋겠는 게 그 원활히 그 민지 씨의 그 도움을 레슨? 교실? 도움을 이렇게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이 또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 예리했어요. 그럴 수 예리했습니다. 있었겠네. 너무 그 아까처럼 내가 도와줄게 했더니 그래 흑흑 이거는 아우, 예전에 이거 안 되죠. 안 우리 돼요. 예전에 그 뭐지 경찰청 사람들 위에 그 재현, 모르나 이것이 재현, 실화다 같은 겁니다. 실제 그런 거 상황 있잖아요. 같은 군대 재현- 드라마 예전에 그런 거 있었거든요. 군대에서 오픈 드라마. 막 이렇게 맞아, 가다가 담배 피고 딱 버렸는데 상사가 와가지고 너 그러면 안 되지 하면은 바로 흑흑흑 잘못했습니다 하고서 죽고 이런 거 있잖아요. 현실감 없잖아. 그죠? 그런 현실감. 아까 야 발야구 내가 도와줄게 했더니 그래 좋아 생각해봐야겠네. 열심히 해볼게 그쵸, 그쵸. 이게 아니라 그래도 나는 뭐가 어때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애써서 더 설득시키고 더 해줬다. 보듬고 하면서 했던 그 이야기를 해주면 훨씬 그 좋겠다. 탁구장님도 물어보시는데 꼭 기적을 일으켜야 하냐고 자소서에서. 성과가 있으면 좋죠. 기적까지는 그게 아니죠. 진짜 어렵네요. 그렇게 성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소재 찾기가 더 어려운 것 그렇죠, 같거든요. 그렇죠. 뭔가 드라마틱하게 정말 기적을 일으켜야 된다라고까지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성과는 있어야 되지만 잔잔하지만 우리가 거기다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느냐. 그리고 지금 기적을 일으켜야 하나요에 대한 이야기는 그 결과 중심적인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소통 협업에서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는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상황 묘사. 이게 소통을 하는데 협업을 하는데 얼만큼 어려움을 주었느냐. 그것을 위해서 얼만큼 애써서 노력을 했느냐. 요 과정까지가 결과보다 훨씬 중요하다. 과정이 더 중요하다. 예, 결과가 내 성에 찰 만큼 충분히 대외적으로 야 너 최고야 라고 하지 않았더라도 내가 의미 부여하는 그 범위 내에서 충분히 학생들이 마음을 돌리고 함께 하려고 했던 노력. 아까처럼 우승을 하지 않았어. 두 번째 나갔는데도 꼴찌를 했어. 그래도 괜찮다 그거죠.
우리 친구들이 나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 함께 해보자라는 얘기만 있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소통이 점수를 쓰는 이루어진 거죠. 거니까. 그런데 아까 그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설득을 했어. 그래서 다음에 열심히 해서 우승했어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렇죠. 우승하지 못했더라도 아까 그 사연, 그 액션 단계 그리고 상황의 어려움 이게 더 적극적으로 묘사되면 점수를 더 잘 받을 수 있다. 그게 그겁니다.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 상황의 어려움. 그렇죠. 어떤 상황이었었는지 맞아요. 설명해 주는 거. 예. 중요하죠. 네. 근데 이제 훈련시키느라고 드럼체를 사용하진 않았어요? 아니었습니다. 예? 스텝을 이용해서? 서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 또 네. 스매싱을. 이게 손목이 중요해요. 스냅이죠, 스냅 이렇게. 그렇죠. 맞아요.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래도 평화적으로 저는 예. 했습니다. 예. 다행이에요. 네, 예. 다행이네요. 제보를 받습니다. 혹시 제보해 주세요. 예. 후배분들 혹시 예. 컨텐츠 보고 다 있다면 모집, 집합. 그게 아니었어요라고 하는 그런 저 것들. 언니 사실은 예. 무서운 점점점. 언니였습니다. 그런 저는 일이 그런 사연들이 있었는데 네, 여러분들도 어떤 사연들을 갖고 있을지 좀 궁금하네요. 예. 그 하여튼 계속 저는 강조하지만 그거예요. 평가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지원자들 아니에요. 예. 갑의 입장, 예. 그 사람의 입장이 무엇일까,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는 것을 계속 완벽하지는 않지만 자꾸 그런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노력, 그게 반복되면서 점점 관점이 전환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갑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어렵네요. 라는 거 계속 생각하기. 계속 생각하기. 예. 그리고 가능한 갑들과 소통했던 게 더 좋다. 아, 예,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히고 설켰던 것 이런 것이 예를 들어서 함께 해야 되는데 쟤는 뭐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 그래서 나는 야 이름 걸고 점수만 받았으면 좋겠는 게 그 사람의 목적이었는데 나는 그게 아니야. 나는 이 프로젝트에서 뭔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나는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었어야 돼. 너희도 그랬어야 돼. 이 이해관계의 충돌이잖아요. 1차적으로 그런 충돌, 목적하는 바가 다른 거 이런 것들을 많이 부각시켜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좋네요. 저희가 지금 SK그룹 그리고 현대모비스 문항을 네. 좀 봤는데 네. 나머지 KT, 뭐 LG 플러스, NH농협은행 비슷비슷- 마찬가지예요. 네, 그쵸, 다 그쵸. 비슷한 문항으로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이 문항도 문항이지만 아무래도 이걸 보고 계시는 분들은 그래서 그 소재를 어떻게 찾는데요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소재 어떤 예를 들면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소재의 배경보다는 조건값이라는 표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조건값. 그러니까 저는 그냥 심플하게 네. 처음 시도해본 일, 한정된 인원으로 하는 일, 짧은 시간 안에 완료해야 됐던 일, 이렇게 한 3가지 정도를 한번 테마로 놓고 본다면 생각보다 소재를 그게 후진 소재든 세련된 소재든 그 안에서 좀 발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처음 해보는 일, 처음 시도해보는 일을 소통과 협업으로 어떻게 연결을 지을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걸 나 혼자 어떻게 진행하기가 쉽지는 않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이들에게 도움과 함께 같이 계획하고 맞춰 나가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오. 저는 소재는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저는 소재보다 이걸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추고 싶어요. 네. 보통 소재는 학생들인 경우에는 대부분 비슷해요. 학과 팀 프로젝트 했던 것, 공모전 나갔던 것, 아니면 동아리. 아르바이트 하면서 했던 것, 동아리 했던 것. 소재는 대부분 그쪽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 학생 중에서 기억에 남는 친구는 소재 자체는 그렇게 특별한 것은 아니었어요. 공모전, 남들 하듯이 공모전이었어요. 그리고 비슷해. 그 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이 있었어요. 참여도 안 해. 나중에는 팀 프로젝트에도 잘 안 나와.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을 했는데 연락도 안 돼. 그래서 다른 팀원들이 얘 빼고 하자라고까지 막 갈등이 일어나고 있어. 그래서 얘가 몇 번이나, 얘는 팀장이라서 몇 번이나 전화를 해봤는데 겨우겨우 연락이 됐어. 물어보니까 이 친구 곧 자퇴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 왜냐? 고민이 너무 많았거든. 화학공학과 출신이었는데 기계과로 전과를 했는데 첫 프로젝트에서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거야. 더군다나 저학년도 아니고 3학년 때 전과를 했는데 그래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안 됐어. 그래서 그 사연을 알고 이제 이 팀장이 다른 사람들도 설득하고 얘를 도와주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한테 어려운 것들은 다른 사람한테 주고 원래 기획과 출신들 그리고 쉬운 것만 다 뽑아내서 이 친구한테 재분배하고 그리고 어려운 것은 얘한테 또 내가 도와주고 팀장으로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끝까지 끌고 갈 수 있었고 이 친구도 자퇴를 하지 않았고
근데 그 이 프로젝트가 두 학기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거라서 1차 프로젝트는 그렇게 겨우겨우 끝냈고 2차 프로젝트에서 기계과 출신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 이걸 화공과 출신이 다른 각도로 아이디어를 줘서 난관에 부딪혔던 거를 이 학생 덕분에 오히려 해결해줘가지고 다른 친구들이 정말 안고 난리가 났대요. 너 때문에 우리가 해결됐다. 해피엔딩이네요. 예.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이런 걸 지원해서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쵸. 들어보면 예. 진짜인지 작가분들이 아닌지 계시죠. 알아요. 아, 예. 작가들이 많죠. 우리 타고전 친구가 비추 소재 얘기했는데 네. 말씀 잘하셨어요. 어. 아주 킬링 정말 예전부터 구전되어 오는 에피소드들이 있거든요. 주로 이제 그 압구정 저기 압구정? 갤러리아 백화점 근처에 있는 올리브영의 근무들을 그렇게 하세요. 예. 왜요? 헬스앤뷰티 스토어에 근무를 하세요. 그럼 꼭 중화권 고객님들이 오세요. 근데 이 친구는 중국어를 해. 근데 내 동료인 A 양은 중국어를 못 해. 막 어려워하는 걸 보고 본인이 미안한 마음에 A4 용지에 자주 묻는 질문을 한글 그 성조까지 이렇게 찍어주면서 표시해줘 갖고 됐다. 그걸 제가 한 2015년부터 봤던 것 같아요. 그 에피소드를. 그리고 여고괴담 원도 아니고 매년 애들이 그런 애들이 나와요. 어머 너도 이러니? 왜요? 이거 너 정말 한 거 맞니? 너 혹시 어디 대학 누구 아니? 아니요 몰라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한 거지? 한 5분 중에 한 2분 정도가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있진 않았으나 근무한 건 맞는데 없지만 통과 사례가 있다 하여 인입을 해보았다. 인서트했다. 뭐 이렇게 자수하시는 경우들도 있죠.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그 자수어든 면접이든 한두 명 받겠습니까 우리가? 그렇죠. 겹쳐지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죠. 그래서 아까 내가 사례를 들어줬지만 그게 진실인 사람이 있고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아닌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몇 마디 질문을 해보면 안다. 금방 드러납니다. 그러면은 태성 쌤은 비추하는 소재 어떤 게 있어요? 비추하는 소재요? 이렇게 돌려 쓰는 것도 물론 있을 거고. 비추하는 소재 대표적인 게 아까 우리 윤재인 씨가 얘기했던 거. 웃음 이런 거. 아니, 중간이 없는 것. 뭐가 중간 어려웠는데 내용이 없는 거. 한류 콘텐츠 같은 거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없었던 상황. 예. 한류 드라마 같은 거죠. 4회까지는 되게 재밌거든요. 갑자기 재미없다가 마지막에 끝내는. 중간이 정말 반토막 나게 없고 그냥 잘 됐대. 잘 됐다는 거죠. 너무 드라마틱한 것도 안 될까요? 아니요. 그게 사실이라면은 가능할 수 있죠. 네. 그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드라마틱하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어떤 그 어려움이 있었느냐 해결하는 과정에서 얼만큼 진실성 있게 진짜 이 사람이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드라마틱하게 만들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은 저는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고 그렇다고 너무 그런 것도 있어. 무난하게. 특히 우리 공대 출신들 있는 그대로만 얘기하거든. 얘네들은 1 더하기 2는 무조건 3이야. 가끔 4도 만들어줄 때도 있어야 돼. 무조건 거짓말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적정 수준에서 보기 좋게, 낯깔스럽게 포장하는 것까지는 우리도 함께 해보자요. 우리 공대생들 좀 해보자. 그런 거죠. 너무 담백하게만 얘기하면 면접관들은 이렇게 하고 맙니다. 또 극단을 달리지 않을까요? 대표님의 이 말씀을 듣고 또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지 하면서 그러니까. 좀 더 혼란스러워할 수도 있을까요? 어떤 극단을? 이를테면 좀 이렇게 좀 더 색을 입혀라라는 의미로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뭐 거짓으로 내가 할 거짓으로 아니야, 하라는 거짓은 얘기인가? 아니에요. 거짓이 아니라 의미 부여만 해도 굉장히 풍성해집니다. 의미 부여를 해라. 예. 어떤 의미? 이거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우화이긴 한데 예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돌 나르는 사람한테 지나가는 행인이 너 뭐 하고 있냐라고 물었더니 힘든데 말 시키지 마. 지금 돌 나르고 있잖아. 라고 했는데 그 다음 사람한테 물어봤다면 똑같은 돌 나르고 있는데 나는 지금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 사람한테 물었더니 뭐 하느님의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다 똑같이 돌 날랐잖아. 의미 부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뭐 탈무드 책을 한 권 보는 기분이네요. 그 의미 부여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몇 번 내 경험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겠죠. 이게 단순히 그냥 에피소드의 시작과 끝만 기억해내려다 보면 좀 지엽적인 결말이 나오기 마련인데 이걸 통해 내가 어떤 면을 어필해야 될지 좀 포커스를 두고 재정리를 해본다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까 그 점수 잘 받는 친구들이 어려워했기 때문에 내가 지식적인 것이 조금 더 그 친구보다 낫기 때문에 대신해줬습니다. 이 공대 스타일. 그런데 우리는 공동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일단 처음에는 점수 잘 받는 것 더불어서
함께하는 친구들이 서로 이 분야에 대해서 서로 교류를 하면서 지식적 기반을 조금 더 탄탄히 만들어가는 것, 이것을 프로젝트를 통해서 하는 것을 저는 목표로 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의 일을 대신해 줬다기보다는 이 친구가 기본적인 것을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의미를 두면서 이 친구도 여기에 관심을 두도록 만들기로 저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똑같이 하는 행위는 야, 네 거 내가 대신해 줄게 였지만 나 네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까지 신경 써줬어. 그냥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요만큼 해줬으니 너는 요만큼은 또 해줄 할 수 있지 않겠어? 관심을 가져봐. 그러면서 점점 참여를 유도하고 이 친구도 성장하고 나도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고 이렇게 주저리 의미 부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네. 중요한 아주 포인트였습니다. 이런 거예요. 조별 과제 하잖아요. 우리 꼭 중화권 친구들이 말을 안 듣죠. 그리고 뭐 대화가 안 통하네, 소통하는 툴이 마음에 안 드네 하면서 이탈을 해요. 그럼 내가 꼭 나서서 같이 그들 이야기하고 조인해줘서 그들이 소화하기 쉬운 업무로 역할을 재분배하죠. 그러면서 결국 조별 과제를 완성하고 A+를 받습니다. 자, 이런 뻔한 에피소드를 쓰더라도 대표님 말씀을 빌리자면 그 안에서 목표가 뭐였는지 좀 더 얘기를 해본다거나 그 안에서 역할을 재분배해야겠다고 내가 느꼈다. 왜냐 우리는 이 안에 완료를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의 중간중간 대 의사결정의 사고들도 의미 부여를 하듯이 좀 더 내용을 첨가해 준다면 좀 뻔할 수 있는 것도 덜 뻔하게 들려지고 보여지겠죠. 그리고요, 이 의미 부여하는 것에서도 그 기업의 성격에 따라서 톤 조절도 조금 필요해요. 대표적인 데가 포스코 같은데. 예, 다른 기업들은 대외적으로는 굉장히 뭔가 인류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뭐 이렇게 명분 슬로건을 내세우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모든 의사결정의 기준은 그냥 돈이거든요. 이게 비즈니스가 돼, 안 돼? 이거예요. 근데 포스코는 그 성격과는 살짝 다른 부분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로 보는 것들, 면접이든 자소서든 보고자 하는 것 중에서 배려, 존중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다른 데는 그냥 이름만 걸어놓은 거고 여기는 실제 평가 항목에 그런 것을 넣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협업 소통을 얘기를 할 때도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우리의 팀의 목표 플러스 얘를 위해서 희생하는 의미에서 이런 의미도 살짝 넣어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포스코인 경우에는. 포스코인 경우에는 네. 우리 그 와중에 이제 댓글에서 주식 얘기가 좀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주식 투자 성공한 것도 자소서에 써도 될까요? 라고 우리 서지현님께서 물어봐 주시고 또 타코창님 친구 조언으로 단타 쳐서 돈 번 경험은요? 이렇게 가보던 하시거든요. 친구는 저한테 그 친구 좀 소개해 네, 저도요. 네, 제 메일 주소 여기 댓글로 남겨줄 저희 테니까요. 피디님 작가님 손잡고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네. 누군지 주식 궁금하네요. 얘기. 이거 쉽지 않을 텐데. 그래요. 그 직무가 경영 지원이면 하세요. 아 맞습니다. 진짜 이게. 근데 이러세요. 투자 성공한 얘기가 써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나의 투자 일지를 적는 건 아니니까요. 예. 써도 되는 방향은 어떤 방향인 거예요? 뭐 내가 그냥 혼자서 그러니까 공부해서? 어떤 질문이냐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일단 지원 동기 등에 쓰면 안 될 것 같고요. 뭐 자유양식인 곳 혹은 증권사라든지 예, 특정한 그렇죠. 투자나 캐피탈 관련된 카테고리의 회사들에서 예. 기타 그 밖에 본인을 좀 어필할 수 있는 자유로운 부분에서 쓴다면 뭐 소재적으로 예. 문제는 없을 거예요. 제가 아까 갑을 항상 생각하라고 그랬잖아요. 갑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맞습니다. 증권사인 경우 또는 어떤 회사에서 전략, 기획 이쪽을 하는 경우에는 이게 재무 쪽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갑이 그것을 관심이 있어 한다고요. 그럴 경우에 써도 된다는 거죠. 지원하는 직무나 회사에 따라서도 또 소재가 그렇죠.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자소서 질문이 뭐냐에 따라서도 초점을 좀 달리 맞춰야 돼요. 아까 반려구를 얘기했는데도 그 반려구가 그냥 반려구 자체로 나 체력이 좋아, 운동신경이 좋아 이건 체대 입시할 때는 될지는 모르죠. 하지만 그렇게만 말하는 것과 여기에 소통 협업의 의미 아니면 나는 운동신경이 너무 부족했는데 라고 하면서 뭔가 극복하는 이야기로 도전 열정으로 끌고 가던 아니면 반려구를 잘하기 위해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 다른 게 아니라 또 다른 전략, 새로운 전략으로 훈련을 했다던가 내가 초점, 소재는 하나라도 초점을 어디에 맞추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네. 그러니까 이게 변수들이 정말 많은 거예요. 갑이 누구냐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이 같은 소재라도 그 자소 질문, 면접 질문을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풀어나가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고요. 또 의미 부여하는 방법에 따라서 또 얘기가 달라지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소재는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답이 어려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 경우 수는 너무 많다요.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네, 좋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4탄으로 예. 소통과 협업에 대해서 예. 이야기를 많이 다뤄봤거든요. 근데 이게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된다 안 된다의 정답도 딱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예. 또 말씀 주신 것처럼 지원하는 직무, 회사 아니면 의미 부여 방법에 따라서도 다 다양해지니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방송을 통해서 기반은 잡아놓으세요. 예. 그리고 이제 다양한 경우 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는 우리 차코치님을 찾아뵙. 그럼 어떻게 알려주실 거예요? 이 컨텐츠가 공익적으로 58분 30초를 향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마무리되면 또 제재받는 거 아닙니까? 저희는 아주 컨텐츠 안에서만 찾아뵙겠다. 말씀을 역시 드립니다. 네. 단장. 좋습니다. 파이팅. 그럼 막간을 이용해서 네. 두 분께 만약에 소통과 협업의 경험이 뭔가요?라고 물으시면 뭐라고 답하실 거예요? 경험 있으면 얘기해봐라. 저는 간단합니다. 5초도 안 걸려요. 인도인과의 소통. 와 인터넷 세다. 얘기. 그걸로 게임 끝입니다. 게임 끝까지 제가 우와. 적절히 썼습니다. 많이 쓰셨어요? 브라우만과의 대화 이런 거 잘 됐었어요. 글로벌 역량까지도 같이. 그렇죠. 그러니까요. 일타쌍피였죠. 네, 그렇죠. 하지만 지금 뭐 쓸 수가 없어요. 나는 직업이 이거니까요. 네, 어쩔 수 없어요. 일석이조 얘기하려고 하는데 일타쌍피하니까 내가 네. 말이 쏙 들어가네. 너무 센 거를 먼저 말씀해 주셔가지고 감금을 당해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네. 네, 저희가 이렇게 좀 다양한 이야기로 여러분의 어떤 이 소통과 협업 문항에서 궁금한 점들을 많이 좀 해결해 드리려고 했는데 도움이 되셨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저희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자소서 특집 이어가도록 할 5탄이 거니까요. 있나요? 네, 당연하죠. 저희 8탄까지 네. 8탄까지 있어요. 준비를 했습니다. 네, 끝까지. 설날까지 하겠는데. 네, 네. 당연하죠. 네. 겨울방학 저희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저희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미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복 많이 받으세요. 받으세요. 매일 오후 5시. 5시.